네, 안녕하세요. 내일은 이제 파이코인 파이 어벤져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로 했고, 그분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최근에 공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비트코인과 파이 토큰, 제가 파이 토큰이라고 그랬는데, 파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파이 코어 팀 자체에서 파이코인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사실 비트코인도 이 코인이란 말이 사실은 안 맞죠. 통화가 아니니까요. 통화가 아니고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블록체인의 그 원조가 그래도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난 다음에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의 인터넷상의 화폐 비트코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었죠. 어떻게 해서 이제 화폐의 역사로 보게 되면 다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 했는데 특정한 개인이 그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가치는 누가 보증을 해주느냐? 뭐 시스템이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 온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시스템이 바뀐다 그래갖고 인간의 역사상에 중요했던 국가 권력이 그렇게 쉽게 손을 놓을 것이냐.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게 뭐 채굴하기가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서 뭐 이런 게 나온다. 이제 앞으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돈의 시스템이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었죠. 근데 암만 해도 뭐 사적으로 만들었으니까 확실히 공공성은 없고 불과 이제 몇 사람들이 80%를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20%를 갖고 있는 구조죠. 비트코인이 2대8의 법칙 예외가 없죠. 어, 그에 반해 파이코인, 파이토큰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2대8의 법칙을 좀 다르게 3.14라는 묘한 숫자를 모토로 삼고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게 다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좀 배우기에 앞서서 한번 근본적인 공부를 해보려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좋아서 좋았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그렇게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이 나오고 어디 갔어?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이 나오고 2010년도부터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렇게 슛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슛업을 한 것이 좋아서 슛업이 세월이 흘러서 좋아서 슛업이 한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이제 키프로스 위기 그 텍스 헤븐 때 이제 유럽의 금융 위기가 와서 여기서 키프로스가 위험해지니까 이제 예금에다가 9.9% 세금을 부과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키프로스에 돈을 맡겼던 뭐 러시아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부자들이 그냥 전부 돈을 뽑아 나가려니까 송금 한도에 묶여 있어서 그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자금 도피를 한 거죠. 그때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요때 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2017년 이때 많이 올랐던 거는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정권 걸 하면서 테더, 홍콩에서 이제 하던 그 테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대량 중국 자금이 해외로 나갈 때 이렇게 한번 또 올랐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여파가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올랐다.
뭐 엘리어트 파동이로로 보는 사람도 세 번 이렇게 1파, 2파, 3파로 올랐으니까 이제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뭐 17,000불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초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생각해 보면 자산으로 오른 거죠. 자산. 화폐로서 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뭐 어제 오늘 뭐 아주 시끄러운 일론 머스크가 어찌됐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촉이 제일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뭐 도지코인 얘기도 하고 코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우리 해리포터 했던 주한 롤랭하고 둘이 이제 그 트위터한 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컴퓨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난 모르겠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주머니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뭐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호감한 사람들이니까 정부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그쵸? 통화를 발행하면서 2008년도에서 대량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인터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금이 안전해 보입니다. 라는 거를 했죠. 제가 이걸 한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촉이 제일 좋은 일론 머스크가 코인에 대한 뭐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코인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왜 그러냐면 어, 핀테크의 원조잖아요. 페이팔 창업자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화폐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아직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파이 토큰을 보게 되면 뭐 신문에 나온 건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무슨 페이 이렇게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실적은 일평균 뭐 6,646억 8천만 원이다. 결제시장, 결제시장에서 이제 코인이 많이 쓰이죠. 그러면서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빅텍이 사실상 장악한 간편 결제 시장에서 결국은 코인이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간편 결제 시장이고 파이코인 역시 지금 이 결제 시장에서 화폐 교환, 결제 시장에서 이제 결제 시장에서도 쓰이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구매력이 있는 그런 교환 가치까지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카드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삼성 금융계열사의 플랫폼 카드사 오픈페이가 이제 할 것으로 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결제 기능, 화폐는 결제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치 저장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환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건데 이걸 한번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오는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스가 쓴 표에 보면 비트코인은 뭐 돈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지폐에서 그러니까 동전에서 코인에서 지폐 다시 전자화폐로 이렇게 전자화폐로 가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가게 된 역사적 흐름을 이제 인터넷 시스템이 보급이 됐다. 복잡한 인터넷 시스템이 이렇게 보급이 됐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확대가 되고 금융이 고속화 세계화됐다. 금융이 고속화 세계화되면서 기업은 전자화폐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인터넷상에서 세계화 어쩌고 하면서 세계 통화에 대한 요구 확대가 됐다. 근데 이 전자화폐가 이제 단말기로서의 전자화폐, 제가 아까 핀테크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앙은행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 지금 뭐 본격적으로 각국이 다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금융업자가 발행을 기획을 해 이렇게 이제 금융업자들이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죠. 증권화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발명이 됐다. 근데 이게 가치 보증이 사실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뭐 금본위, 음본위 여러 가지 신용 이런 게 있었지만 가치 보증이 불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인터넷 시스템 여기서 이제 금융업자와 발행을 기획했다. 저기 인터넷 시스템 단말기로서의 전자화폐가 생긴다. 그러니까 빅텍 기업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금융업자들이 이 화폐 시장에 끼어드니까 월가 같은 빅머니들이 나선 거죠.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빅미디어들이 이제 정부와 같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가 이제 이 컴퓨터는 복잡한 IT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좀 논문이라든가 이런 소위 뭐 이제 수학적 머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인 기업 중심으로 돈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게 지금 세계화니 금융 고속화니 복잡한 인터넷 시스템 무슨 이런 어려운 기계 뭐 반도체니 이런 게 나오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고 서민들에게서는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것이 지금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항상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라는 게 이제 조지 오웰 1945년도 뭐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들이죠. 참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참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는 왕이라든지 뭐 이런 뭐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머리 좋은 천재들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 시스템을 관리하는가 왕권 정치에서 신권 정치로 간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그것이 전부 돈 가진 사람과 정치 권력자와의 갈등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제도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루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전자화폐 뭐 중앙은행 전자화폐 좋은데 이게 금융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닌 물론 뒤에는 뭐 각자 저같이 그냥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토큰 코인이라는 말을 한번 잠깐 썼다가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13개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라 노드의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사실은 이 노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데이터 덩어리를 노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여러 컴퓨터가 이제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감시하고 그 기록을 이제 체인처럼 연결하는 이제 데이터 관리 기술을 말하는 건데 장부를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분산형 장부를 만드는 건데 이런 모아둔 데이터 덩어리를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의 숫자가 지금 뭐 파이코인 10만 개도 넘을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 그러니까 몇 명이 아닌 뭐 저도 노드 신청했고 파이 노드 신청하는 사람들 많지만 앞으로 노드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노드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말은 토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통화 그러니까 뭐 10억 1000억 개 발행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발행한다 그러면은 뭐
주로 이제 결제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서 10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가 사용하는 것을 얘네들이 지금 모토로 한다 그러면은 뭐 큰 뭐 외환 거래, 채권 거래 같은 어마무시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융이 아닌 일반적인 것들. 야,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화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은 이제 좀 그 열풍,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고점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지금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곤 하지만 지금 화폐의 역사로 보게 될 때는, 돈의 흐름으로 보는 역사로 볼 때는 파이코인과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새로운 건 3,5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결제수단 돼요. 결제수단 돼요. 생태계 만들어서 그 생태계 내에서 결제 통화로 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그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를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정말 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대단히 원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겠죠. 계속 지금 이제 뭐 계속 이제 민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화폐를 주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제 트위터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랑 이렇게 둘이 가다가 트위터에 눈을 힐끗 주니까 테슬라 직원들이 아니 제조업하던 인간이 웬 빅텍 이러면서 째려보는데, 지금 S&P ESG 인덱스, S&P ESG 인덱스가 아니 말은 ESG인데 무슨 엑슨 같은 석유 회사들을 쳐다보고 테슬라는 되려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야 니네 위선 떨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앨런 머스크가 올린 거예요. 야 ESG가 뭐야? ESG 점수가. 그랬더니 아 그거요? 당신 일이 이런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그 사람들, 이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 한국말로 좌파 우파라는 개념하고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좌뇌만 디리다 쓰는 인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좌뇌만 말로만 맞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ESG가 뭐냐면 이제 E는 이제 인바이런먼트, 환경단체, 기후단체 필요하지만 말단에 가면 어거지도 많죠. S는 이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인데, 이게 그 다음에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 이게 뭐 미국에서 하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도 뭐 그냥 좋다고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말뿐인 게 많거든요. 미국은 제조업이 없으니까 뭐 지배 구조를 해라. 한국 이런 거 환경 사회 지배 구조. 한국도 뭐 옳건 그르건 논리만 맞으면은 대의 명분만 맞으면 우하면서 가서 오케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ESG가 이제 기업들 잡는 거죠. 근데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테슬라는 제껴버리고 되려 이제 석유를 쓰는 기업체들을 ESG가 저기 금융이 뽑았다 이거죠. S&P 500에서. 그러니까 위선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들 뭐 트위터 보드 자기가 이런 가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가짜 계정들, 사실 저만 해도 유튜브 계정이 3개거든요. 유튜브 계정이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이 3개인데 유튜브 계정 수가
유튜브의 힘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보면 우승택 하나잖아요. 물론 법인과 개인은 다르지만 제가 개인 하나, 법인 둘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이런 뭐 이사회, 미국 같으면 이사회, 뭐 이런 이제 사회적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뭐 블록체인이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갖는 빅테크와 빅미디어와 빅머니들이 다 갖는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적인 올바른 게 ESG다. 실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서민들한테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정말 다 돈만 좋아하는 데잖아요.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드의 숫자도 10만 개가 될지 20만 개가 될지 사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결제 그 코인에 대해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2019년도에 이렇게 하고 비트코인 인터넷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역사적으로는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잘 지키기 위한 돈 세탁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비트코인이지 이게 뭐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금 세탁의 도구였고 그냥 또 이제 그 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거를 제도를 피하기 위한 거였고 그럼 물론 이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그 자산의 성격도 있고 또 일확천금 노리는 투기의 대상도 되고 뭐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내면을 보면 이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 이제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가시화할 수 없는 가상의 전자화폐, 컴퓨터상의 결국은 데이터지만 여러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이런 어쩐 봇이 아닌 걸 확인하고 지금 KYC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좌쪽으로 갔다가 우쪽으로 와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의 상으로서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코인은 파이코인이다. 참 뭐 여기서 완전히 핸드폰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지만 파이 토큰, 코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토큰. 우리 나이 드신 토큰이라는 말 알잖아요. 돈처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토큰으로 부자 된 사람 있나요? 토큰의 가치는 있었었죠. 까치담배도 살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교환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메인넷이 뭐 폐쇄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파이코어 팀에서 토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에서 공부하다가 파이코인 이거 정말 앞으로 괜찮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일 파이 어벤져스 팀들하고 만나기 전에 공부 좀 하려고 좀 봤는데 특히 이런 돈의 흐름 이런 거요.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도 볼 때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민들에게서 돈을 뽑아 나가는 건데 지금 파이코인은 서민들에게서 돈이 뽑아 나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소스코드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사람이 쓰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겠다. 거기엔 지금 어느 코인보다도 파이코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일 요즘 제가 뭐 헬림 코인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열 몇 대 지금 이제 깔고 있고 또 파이코인도 내일 공부하고 좀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